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명단에 대한 영상입니다.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무엇인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2026년 1월부터는 총 140개의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만 그 전에 2023년도에는 총 49개의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자녀들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승급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에서 배제 적용을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예전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 그러면 정말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원주 기독병원을 다녔었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이 많아서 이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담당 교수님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발급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상 본인한테 치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그 상급 종합병원 47개의 국가유공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종합병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훈병원 그리고 경찰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합해서 총 93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40개의 의료기관에서 이제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 그대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는 이 이름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꺼리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잘못 이 진단서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작성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과 2달 전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그 교수님한테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얘기만 꺼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른 병원으로 또 병원을 바꿔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에 가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검사할 것 다 검사하고 진단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몇 년치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고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아서 얘기를 했더니만 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 옮긴 곳에서 다시 발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다시 제가 또 그때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 받기가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알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다시 또 몇 개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 명단을 만드는 이유는 상급 종합병원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 자녀분들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 종합병원 그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보훈병원에서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지금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아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보험부에서 나온 이 자료, 그러니까 자료 출처는 국가보험부 심사기준과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 기존에는 49개에서 상급 종합병원 47개하고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해서 49개에서 이제는 총 140곳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보훈병원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총 6개의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보훈병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아직 인천보훈병원은 지금 오픈한 지도 불과 몇 년 안 되고 또 많은 전공의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 신체 검사도 하지 않는데 이번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그 명단에서도 인천보훈병원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인천보훈병원을 다니시던 분 같으면 인천보훈병원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보훈병원 바로 근처에 현대 유비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 현대 유비스 병원을 가셔가지고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인천보훈병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또 현대 유비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빈욱과 담당 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현대 유비스 병원이 인천보훈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보훈병원을 다니셨던 분들 같으면 현대 유비스 병원에 가셔가지고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훈 장애 진단서 발급 받으러 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차근차근 다시 다 검사할 것 검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보훈병원 5개와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총 86개 해서 14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나와 있는 게 국군수도병원은 진료 대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복무 대상에 따라 틀리다고 합니다. 진료 대상이 아닐 경우에 장애 진단서 발급이 제한되므로 진료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수도병원 원무과로 전화하셔가지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이 자료에 보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명단이라고 하고 이 상급 종합병원은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상급 종합병원에 가셔도 되는데 2027년부터는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추가되고 어떤 병원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6년도는 지금 이 병원을 이용하시고 2027년도에는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그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급 종합병원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상급 종합병원은 아마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들이라고 그러죠. 3차 의료기관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이렇게 해서 총 47개가 있고 제가 이 종합병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는 1번부터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보훈병원,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보훈병원,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보훈병원,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보훈병원, 이렇게 해서 부산보훈병원까지 총 5개의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보훈병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진단서하고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하고는 또 틀립니다.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 몸이 조금 악화되고 심하다 그러면 먼저 담당 의사분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추가로 더 검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한 다음에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줄 때 소견서 비용이나 진단서 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그거 감안해서 담당 의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병원 의사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위탁병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적십자병원,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이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2차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뉴스위크지라는 큰 뉴스 매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병원들과 관련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6인가 47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일산백병원이 43위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생각 외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인 원주 기독병원도 다녀보고 예전에는 건국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큰 병원들 정말 많이 다녀봤었는데 이제 그만큼 몸이 아프니까 다녔겠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이 위탁병원들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동네 작은 병원만 다니지 말고 큰 병원들도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성회병원, 경기 군포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삼본병원,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포우리병원, 경기 부천시에 있는 뉴대성병원,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성남중앙병원,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수원시에 있는 동수원병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원은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나오는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 순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위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동수원병원, 경기 시흥시에 있는 센트럴병원,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도병원, 경기 안성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샘병원, 경기 오산시에 있는 좋은오산병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용인강남병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의료법인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 파주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성모병원, 경기 포천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 화성시에 있는 화성중앙병원, 인천 강화군에 있는 BS종합병원,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현대유비스병원,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세림병원,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동인병원, 강원 동해시에 있는
동해동인병원, 강원 삼척시에 있는 삼척의료원, 강원 속초시에 있는 속초의료원, 강원 영월군에 있는 영월의료원,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 태백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 홍천군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충북 옥천군에 있는 의료법인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충북 제천시에 있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충북 진천군에 있는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중앙제일병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효성병원, 다음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료원, 충남 논산시에 있는 백제종합병원,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충남 서산시에 있는 서산의료원,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충무병원,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충무병원,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의료원,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병원,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의료원,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의료원,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병원,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예수병원, 전북 정읍시에 있는 정읍아산병원,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종합병원, 전남 광양시에 있는 광양사랑병원, 전남 나주시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 전남 무안군에 있는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 전남병원,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기독병원, 전남 장흥군에 있는 장흥종합병원,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 경북 경주시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 구미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 김천시 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경북 문경시에 있는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경북 상주시에 있는 의료법인 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의료원,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속 영천병원,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의료원, 경남 거제시 대우병원, 경남 거제시 맑은샘병원, 경남 김해시 좋은금강병원, 경남 양산시 베데스다 복음병원, 경남 진주시 진주제일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의료원, 경남 창원시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연세S병원,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병원,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시티병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서울산 보람병원,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시에 있는 제주 한라병원, 제주 제주시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이렇게 해서 총 93개의 종합병원과 47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합하여 총 140개의 위탁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왜 발급을 받아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좋은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이 복잡해서 예전 방법대로 신체 검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문제들이 많았었죠. 내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은데 보훈병원 가서 신체 검사하면 괜찮다 그러고 기준 미달 나오고 7급 나오고 실질적으로 내 몸은 6급 이상이나 5급에 속하는데도 7급이다 그러고 아니면 또 기준 미달이 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서 행정 심판도 하고 행정 소송도 하고 뭐 대법원까지 막 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저도 열이 받아서 행정 심판도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고 해봤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는 이제 차단을 하자고 이렇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3자인 기관, 그러니까 보훈병원이 아닌 제3의 기관, 의료기관에서 상위처와 관련된 정확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왜 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 그러면 본인들 상위처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상담하신 분들 상위처가 어딥니까 물어보면 나는 당뇨병이요 하는데 막상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면 당뇨병은 있지도 않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뭐 고혈압이나 그런 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위처고 당뇨병은 없다는 거죠. 근데 당뇨병을 지금 치료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상위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가면 치료는 해줍니다. 치료는 국비로 해주는데 본인의 상위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발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 발급 의료기관 명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이와 관련된 명단이 있는지 영상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또 제가 글자로 해드리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눈도 안 보이는데 집중해서 보기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로 일일이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 각각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이 위탁 병원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다음에 또 나올 이 위탁 병원에 대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들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